네, 오늘자 이슈 메이커 시간입니다. 시장의 이슈들 잘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김영철 해설위원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1월 증시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예. 한 달 참 부지런히 우리가 갔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연초에 증시 흐름 좀 한번 평가를 해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주식시장에서 사실 1월 농사를 잘 지으면은 뭐 연말까지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뭐 그런 반복적인 패턴이 좀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강했다. 그래서 사실 1월달 뭐 좀 요약을 해보자면 코스닥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이 1월 효과랑 그다음에 정부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테마성 이벤트들이 같이 맞물리고 거기에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 수급까지 맞물리면서 1월달 코스닥 장세가 뭐 펼쳐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이제 과거의 코스닥이라고 하면은 사실 실체가 없는 이슈들이나 아니면 테마성 재료들이 이렇게 뭐 나오면서 그쪽에 이제 자금들이 좀 쏠리는 그런 경향들을 보여줬다면,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도주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그 업종별로 이제 주도주들이 나타나면서 거기서 순환매가 좀 나타났다. 뭐 아시는 것처럼 게임 관련주들이 뭐 대표적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 거기에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모레G를 제외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납품을 하는 뭐 ACT나 코스온 같은 경우들이 1월 거의 하반기에 들어와가지고 뭐 상승률이 100% 이상 나타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특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1월 초반에 이제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사물인터넷이랑 이 핀테크 요 부분들도 좀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그 글로벌 대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계속 개척하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사실 뭐 실질적으로 아직 실적이 이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근데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새로운 이제 그 산업 트렌드로 좀 잡힐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정부 쪽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그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알리페이나 아니면 페이팔 뭐 그리고 뭐 애플페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뭐 카카오 쪽에서 이제 뭐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현재 뭐 국내 인터넷 은행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뭐 올 한 해 상반기에 또다시 이슈가 될 가능성 뭐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한 종목 찾아봤는데 메디톡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헬스케어랑 피부 미용 관련주 중에서 뭐 거의 대장주격으로 계속 신고가를 연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이 뭐 계속 이제 하루 이틀 번갈아 가면서 시세를 좀 분출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코스닥 시총 상위에 이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시총을 좀 끌어올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 이야기는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이제 뭐 하반기부터 이제 유가가 급락 아닌 급락을 해주고, 최근에도 뚜렷한 반등 흐름들은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일단은 뭐 저점이 형성됐다라는 인식, 그것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 이 정유사들 같은 경우는 12월 말부터 1월 달까지 뭐 이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물론 이제 오늘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이 재고평가 손실이 거의 한 30% 정도 전체 이익에서 이렇게 차지한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주가는 그렇게 반영하지 않았다.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는 흐름을 보여줬다. SO일 기준으로는 저점 대비 한 50%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사실 유가 하락 피해주, 수혜주 같이 움직인 거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SO일도 상승을 했고, 이 유가 하락의 최대 수혜주라고 시장에서 손꼽았던 항공, 운송 관련주, 그 중에서도 아시아나항공이 뭐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흐름들이 동시에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가 좀 반등을 하는 기미를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 어디인지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아시아나항공 이야기를 드리면은 롱숏 전략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상대적으로 아시아나항공에 비해서 못 올랐고 아시아나항공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롱숏 전략을 취한다라고 하면 아시아나항공을 매도를 때리고 대한항공을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두 주가 간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땅콩 회항 사건도 있었지만 사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지수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외국인들 쪽이랑 기관 쪽 선물 포지션이 좀 다른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뭐 화면을 잠깐만 보면요. 외국인들이랑 기관 같은 경우에 현물 쪽에서는 동시에 매도가 1월달 지금 뭐 1월 1일부터 전 거래일까지 뭐 보면은 외국인들이 뭐 현물 쪽에서 상당히 이제 좀 매도가 많이 나왔고 코스피 쪽에서 한 1조 정도 그리고 기관도 한 6천억 정도 이제 매도가 나왔는데 선물은 좀 특이합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량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한 22,000계약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기관 쪽에서는 14,000계약 정도 매도가 들어왔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선물 기준으로는 1월 달에 상방으로 포지션을 베팅을 해놓고 현물은 사지 않는데 지수가 어쨌든 견조하게 버틴 거는 연말 윈도우 드레싱 그리고 연기금이 최근 한 3거래일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를 오히려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형국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막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김 지수 방어인지 아니면 윈도우 드레싱인지 사실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은 지배구조 관련 이슈들, 배당 관련 이슈들 물론 그 이면에는 이제 실적이 깔려 있는 종목들이긴 하지만 지배구조 관련 이슈 그리고 배당 관련 이슈 이런 종목들을 연기금이 좀 샀다 이런 부분들도 좀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당초 기대했던 1월 효과는 사실 우리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있었습니다. 뭐 특징적인 종목 대결구도 함께 살펴봤고 국제 유가 하락 이 부분 너무나 이제 중요한 글로벌 시장의 변수였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의 흐름도 살펴봤고요. 수급 상황까지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은 2월 장입니다. 오늘 이제 1월이 마지막 네. 거래일이니까요. 1월은 어떻게 보면은 참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는데 2월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2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부적인 요인에 좀 더 포커스를 좀 두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대내적인 이슈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리스 연정 이후에 어떤 흐름들이 좀 나타날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좀 좋을 텐데 이거는 사실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정치적인 논리가 좀 더 우세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예측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좀 그나마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사실 뭐 그리스에 대한 부분들도 스트레스가 워낙 강했고 그 다음에 거의 매년마다 한 번씩 그리스가 그 달에 포커싱 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1월 달에 가장 많은 포커스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2월 달에는 그 포커스 헤드라이트에서 조금 약간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역시나 뭐 그리스 부분들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1월 달 작년 하반기부터 1월 달까지 유가가 계속 뭐 시장에서 이슈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좀 환율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뭐 각국에서 전략적으로 계속 뭐 돈을 풀어대고 있고 뭐 환율 전쟁이라는 표현들도 심심치 않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원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에 따라서 업종별로 수출업종인지 아니면 내수업종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원화가 추가적으로 약세보다는 강세 쪽으로 기조가 확실히 자리 잡힌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 뭐 종목 그 업종 실적에 베팅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워낙 강세가 있다라 뭐 심리적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환에 베팅을 해도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2월달에 사실 그 주식시장에서 가장 뭐 종목별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거는 중국 춘절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뭐 실적 부분들과 그다음에 뭐 그런 기대감 같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신고가 흐름을 다시 한번 써내고 있는 부분들인데 요거와 관련해서 기타 이제 중국 관련 소비 관련주들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양시장에 대한 전략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엇갈리는 반응이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박스권 대응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강하게 현물이 들어오기 전에는 박스권 대응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업종 내에서도 사실 실적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건설주일 텐데요. 아직까지 턴어라운드를 못하고 적자
적자 전환한 기업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깜짝 실적을 내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 실적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그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실적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업종 자체를 사는 전략보다는 그 업종 내에서 탑핑 종목을 좀 포커싱해서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나마 좀 괜찮은 섹터는 반도체, 화장품, 건자재, 항공주 그리고 턴어라운드 대상 기준으로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는 음식료 업종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 중요한 시점입니다. 시장에서 주목해볼 이슈 다뤄드렸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이슈 메이커